미국이 이란의 마지막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동전쟁의 향후 방향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밝혔는데요. 하나는 군사력을 통한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을 통한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하지만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습을 계속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발사 준비를 마쳤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세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이 추가 공격을 결정할 때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공습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작전을 선택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공격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현재 군사 대응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추가 공격이 가져올 국제 파장과 위험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공격 규모를 확대할 때는 이란 내부의 일부 군사 시설을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들리는 소식은 지상군 투입에 대한 여부인데요. 사실 공습과 미사일 공격만으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이란 정권 자체를 흔들거나 장기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지상작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점에서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결정인데요. 이란은 국토 규모와 인구 면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하기 어려운 국가이며 장기간의 점령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중동 지역에 다시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장기간 이어진 군사 개입이 미국 정치권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확대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대규모 공습과 해상작전, 일부 도서지역에 대한 점령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미국에도 가장 마지막 단계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월 25일에는 약 2주 가까이 이어졌던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처음으로 멈춘 날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란 내 군사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날은 추가 공습 소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변화였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실제 군사작전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일시적인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준비가 끝났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공습 중단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더 큰 충돌이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간의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홍해 항구 도시 호데이다와 인근 카마란 섬을 대상으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인 알마시라 TV는 사우디군이 해당 지역의 통신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티 측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사우디 군용기 여러 대를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우디 측에서는 후티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우디의 공습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이후 진행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일 사우디와 관련된 선박들의 홍해 통항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23일에는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유조선을 공격하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대응하여 후티 반군에 대해 공격을 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후티 반군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후티 반군은 7월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군사행동에 대해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사우디 연합군 전투기가 홍해 연안 호데이다주 내 자신들의 통제 지역을 공격한 것에 대해 앞으로는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측은 사우디가 자신들이 요구했던 통제 지역에 대한 봉쇄 해제와 관련된 논의 대신 군사행동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격을 자신들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사우디가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이 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에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곳에서 폭발음이 청취되기도 했는데요. 우선 사우디 남서부 홍해 연안에 있는 핵심 경제 특구인 지잔 산업지구내 아람코 소유의 석유 시설 한 곳이 피격되기도 했고요. 공습 경보가 곳곳에서 울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교전이 확대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은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일단 호르무즈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막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산 원유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당장 홍해의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로 있는 주요 무역로인데 만약에 홍해가 막히게 된다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가는데 아프리카를 삥 돌아 희망봉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운임이 비싸지게 되고 또 이는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란이 호르무즈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홍해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우회로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당장 실제 호르무즈협이 봉쇄가 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약 360만 배럴 규모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홍해를 통해 수출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항로를 이용하는 원유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로 향했고요. 그런데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실제로 유조선 두 척까지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급망 불안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추가 공격은 모두 이란의 책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란과 후티 반군 모두 중대한 군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지만 그런데도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상선을 겨냥하여 위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충돌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개입에 나섰는데요.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양국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동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6일 상하이를 방문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에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인 협상보다는 파키스탄을 통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오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봉쇄와 걸프 지역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국제 무역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파키스탄 당국자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와 걸프 국가 공격이 중국의 이익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중동산 에너지 공급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물류망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샤크 다르 부총리는 회담 이후 미국과 이란 양측의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다시 외교적 접촉을 재개하고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전에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파키스탄의 중재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실제 외교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은 최근 이스칸다르 모멘이 이란 내무장관과 만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측은 미국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면 다시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합의 이행과 호르무즈현 문제 해결, 이란과 걸프 국가들 사이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라가치 장관은 이란의 협상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현재 긴장이 높아진 책임은 미국이 기존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이 더 적극적인 외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